안녕하세요. 시그마 천고입니다. 자, 앞으로는 시그마 남성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 개념을 좀 더 파악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대체 시그마 남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 듯 모를 듯 뭔가 좀 잡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그마 남성의 핵심은 정말 심오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지. 왜 검소하게 산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검소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가난하게 보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완전히 부서진 고물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때로에 따라서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그마 남성은 남한테 과시되고 부각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그 돈을 과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실 근데 돈을 버는 주 목적은 과시죠.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남자의 심리는 사랑받고 싶다입니다.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싶다. 관심은 사랑이죠.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있죠. 물질이 풍요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고, 부가 있으면 꼼꼼히 숨기시고, 아주 숨기시고, 철저하게 숨기시고, 그거를 남몰래 은밀히 부풀리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은밀히 쓰는 게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미국, 이건 연구조사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조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심리학을 보면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제일 잘 타고 다니는 차가 올스모빌이에요. 올스모빌은 쉐비에서 나온 평범한 아주 구닥다리 세단입니다. 올스모빌이나 포드에서 난 토로스 같은 미국의 서민이나 중산층이 타고 다니는 중형 세단입니다. 특별히 고급지지도 않고 평범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소나타 포지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게 미국의 최고 갑부 부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갑부들이 좋아하는 차는 또 트럭입니다. 그들의 젊었을 때 이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떤 모델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트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이슨 스타뎀 그 시그마 남성의 역할을 잘하는 배우가 타고 나오는 차 잘 보세요. 다 트럭입니다. 그 배우가 개인적으로 트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오는 출연한 영화에서 보면 이 제이슨 스타뎀의 역할은 거의 다 시그마 남성 역할. 혼자 살고 고독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 동떨어진 세큘러한 삶을 사는 남자이죠. 근데 이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는 대개 고물 트럭입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킬러이죠. 그게 그 사람의 영화의 어떤 특징적인 나레이션이죠. 얘기가 잠깐 흘러갔는데 미국의 최고 갑부들은 이렇게 승용차 남한테 보여주는 물건은 굉장히 검소하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좋은 집에 또 안 살기도 합니다.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자기 부를 과시하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저택에 살더라도 주위에 담이나 높은 나무들 심어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자동차 세일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그때 제가 고급차를 한 대 팔았는데 미국의 굉장한 부자였어요. 고급차도 팔고 동시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제가 중고차 밴을 판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을 내가 그 사람 집에 배달하러 간 적이 있어요. 주소를 보니까 상당히 부자 동네. 근데 안에 저택에 들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의리의리한 거야, 집안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멘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정원, 수영장 막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은폐되어 있는 집에 살더라.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분 굉장히 친절하시고 저한테 굉장히 참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부자들은 마음도 크다.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고의 탑 클래스 밑에 있는 두 번째 소셜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대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은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차는 굉장히 팬시합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카들을 타고 다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중산층이 무리를 해서 또 스포츠카나 이런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 계급층이 내려갈수록 과시하는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는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없는 살림에도 대출해서 스탠다드를 맞춰가는 이러한 삶이 계속 유지된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가난하게 보인다는 거에 대한 이점이 있다. 가난하게 보이면 당신은 타겟이 되지 않는다. 저도 30대 후반에 잠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어떤 기회가 좋아서 잠깐 벼락적인 어떤 성공을 한 적이 있어서 저도 매우 좋은 도시 상가에서 가장 비싼 상권이죠. 제가 사는 소도시에서 거기서 가장 좋은 목세 오피스를 제가 임대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함도 좋았고 상당히 많은 뭐 잠깐 동안이지만 재산도 꽤 모았는데 그때 제 자신이 지인들한테 그리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타겟이 된다는 걸 그때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는 삶이 굉장히 허망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고독하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것을 과시할수록 그 사람은 계속 허망해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가 많더라도 절제해야 하고 또 부가 없더라도 과시하려고 자정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제가 하나 또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프랭크 루카스 역을 맡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 프랭크 루카스 역할을 하고 리치 로버트라는 형사 역할은 러셀 크로라는 또 대배우 이 두 분이 나온 명작이죠. 감독은 리들리 스캇.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글래디에이터 만든 감독. 자, 이 영화를 제가 왜 얘기하냐. 프랭크 루카스가 원래요. 굉장히 똑똑한 흑인 마피아였습니다. 흑인이죠. 뉴욕 할렘가를 지배했던 마약 밀매상이죠. 굉장히 유명했던 실존 인물이고 1970년 초반에 미국의 할렘가를 주름잡던 어마어마한 갱스터였습니다. 이 프랭크 루카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부를 축적하고 남한테 보여주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과시하는 걸 싫어한다. 그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어떤 스마트하고 민첩함,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성이 좋냐. 원래 몰피인 같은 거, 이 양귀비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정제해가지고 흑인 동네에다 파는 건데 그 중간에 1차, 2차, 3차 중간 브로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는 마약상은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품질도 안 좋아져. 왜 그러냐면 이 헤로인이라는 게 중간 유통마켓을 거치면서 순도가 약해집니다. 자꾸 밀가루 거기다가 우유가루 섞기 때문에. 그래서 프랭크 루카스 사촌 동생이 태국에 월남전에 그 당시에 참전하고 있었는데 자기 사촌한테 연결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양귀비 원산 재배자한테 직접 삽니다. 그 사람도 상당한 그 조직이죠. 그 사람이 장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존 인물이죠. 이 사람한테 원산지에서 직접 마약을 사가지고 매우 싼 가격에 할렘에다 직접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는 마약에다가 이름까지 붙입니다. 로고까지 붙여. 존나 웃긴 거죠. 마약을 파는데 마약의 브랜드가 있어. 블루 매직이야. 마약 이름이 블루 매직. 그 파란색 플라스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파는데 순도도 높고 가격은 2배였어요.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엄청난 벼락부자가 된다. 근데 와이프가 푸에르토리코 미인 대회 출신이에요. 상당한 미녀였는데 와이프가 자기한테 모피 코트를 사줬어. 너무 행복한 거야. 와이프가 모피 코트 사주고
결혼도 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 인생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죠. 그 당시에 조 프레이저하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권투 경기를 하는데 이태리 마피아 갱스터한테 협약하는 조건으로 그 티켓에서 선물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프랭크 루카스가 잠깐 자기 인생의 핵심이 되는 실수를 하죠. 자기 인생을 종치는 사건이 그 모피 코트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피 코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를 입고 그 조 프레이저와 무하마드 알리 경기 최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앉아있던 사람을 보니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그 이벤트 복싱 경기 앞에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양복 입고 탁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갱스터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마피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경기를 좋아하고 원래 티켓을 그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서 그걸 보는데 그 안에 흑인이 앉아있는 거야. 모피 코트를 입고. 근데 마침 그 당시 경찰이 리치 로버트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 모피 코트를 입은 흑인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저 새끼 저거 보통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리치 로버트가 굉장히 추궁하고 파보는 거죠. 알고 봤더니 대단한 갱스터다. 그래서 결국 리치 로버트의 집요한 수사 때문에 프랭크 루카스가 체포가 되는데 그 발단은 뭡니까? 과시죠, 과시. 내가 흑인이지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백인 갱스터들, 백인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서 권투 경기를 본다는 그러한 자뻑에 잠시 사람이 맛이 간 거죠. 이렇게 인간의 과시라는 것은 무서운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좋은 예를 제가 들어보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리를 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과시하는데 자기가 돈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다. 우리가 많은 유괴 납치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1927년에 그 당시 아주 열악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린드버그라는 비행기 파일럿이죠. 이 사람이 국민 영웅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도 많이 벌고 그 비행기 타고 한번 날른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유명해졌습니다. 린드버그의 아들이 6살짜리 아들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린드버그가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만 또 순간 그만큼의 추악한 비극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은 은밀하게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살자. 인간이란 존재는 대개는 피곤한 존재이고 인간이란 존재는 대개는 여러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은 외로운 늑대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